거짓말들 좀 안 하고 했다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이요, 이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대표가 지금 재판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신 것처럼 오늘 재판에 계속해서 폭로를 이어가는 유동규 전 본부장이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오늘 재판 상당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자, 승 의원. 네네. 자, 근데 공교롭게도 보면 고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는 발언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지금 재판을 받는 거고, 그렇죠. 이 발언 때문에 유동규 전 본부장이 폭로를 계속 이어가는 거 아니에요? 사실 이제 이 부분을 조금만 저 시청에 여러분 거슬러 올라가겠습니다. 2021년 12월에 대선 후보에 나왔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고 김문기 처장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는 몰랐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데,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검찰이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사진을 한 장 딱 보이는데, 이재명이 성남시장이었을 때 2015년입니다. 호주와 뉴질랜드 출장에 고 김문기 씨하고 가는 게 딱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골프를 친다면 아시겠지만 그게 뭐 1분, 2분 만에 끝나는 게 아니라 꽤나 오랜 시간 골프를 치는 거잖아요. 대여섯 시간 치죠. 예, 그렇게 되는 건데, 그러면 그렇게 치고 그 뉴질랜드 골프장, 저도 제 친구한테 들었는데 그 골프장이 굉장히 특징이 있대요. 이렇게 코스가 비슷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거꾸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대요. 그러니까 가서 본 사람만 그게 경험이 되는 거니까 같이 갖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다 보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재명 이제 지금 대표가. 민주당 당 대표 측에서는 아니 성남시장 재임 시절에 내가 해외 출장 가는 게 16차례가 된다. 16차례가 되는데 그 성남시 공무원들 데리고 갔는 게 얼마나 많은데 그중에 한 사람을 내가 기억하는 거는 어렵다라고 그렇죠. 지금 팽팽하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민지숙 기자, 이 유동규 전 본부장이 뭐 다른 재판에서도 그렇고요, 심지어 유튜브 방송에도 출연해서 많이 폭로 이어가잖아요. 딱 오늘 이재명 대표 딱 만났어요. 할 얘기 많을 것 같아요. 네, 유동규 씨 이재명 대표보다 먼저 1시간 일찍 법원에 도착을 했습니다. 증인이 먼저 도착했군요. 맞습니다. 이 오전엔 이 대장동 관련 재판이 있었고 조금 전이 오후 2시 반부터 이재명 대표 관련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을 했는데요. 이 검찰과 같이 이재명 대표가 과거부터 김 전 처장을 알고 있었고 이런 정황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 불리한 증언들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과거 발언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김문기 씨, 이재명 세 사람이서 18을 다 돌았죠. 한 4-5시간 걸리죠. 그러니까 골프라는 것 자체가, 골프라는 스포츠 자체가 같이 라운딩을 한 사람은 모를 수가 없잖아요. 거기는 호주는 캐디가 없어요. 아예 그냥 본인들이 다 챙겨야 돼요. 아하. 그러다 보니까 서로 동반자끼리 더 친밀성이 또 오히려 더 좋죠. 아무튼 재밌게 아주 화기애애하게 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거짓말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김만배하고도 아무 관계가 없다고 그랬지만 공무원 2급이면 지사, 부지사를 제외하고 나면은 거의 5명 안에 드는 고위직입니다. 그 김만배하고 밀접한 사람이. 김광석 변호사, 오늘 재판이요, 이재명 대표 측 신문은 없고 검찰 측의 신문만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유동규 전 본부장이 해왔던 얘기들을 토대로 이재명 대표와 고 김문기 처장 간의 친분 입증이 가능할까요? 저는 뭐 입증하는데 별 문제가 없다고 봐요.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그냥 뭐 우리가 한 10년 전, 20년에 골프 한번 친 사이라고 하면 모를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직원이었고 같이 9박 11일을 호주, 뉴질랜드 출장을 갔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일단 비행기부터 같이 타잖아요. 10명이라 할지라도. 그다음에 9박 11일 동안 거의 같이 밥을 먹어요. 골프 쳤죠. 네. 낚시했죠. 그리고 과일 사러 다녔죠. 그러면 9박 11일 동안 어울린 것만 해도 충분히 알 수가 있는데 거기다가 지금 김문기 전 처장이 2급 정도 공무원이라고 해요. 근데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들은 산하기관에 500명 있다, 1000명 있다 이 얘기하는데 이 산하기관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하고는 틀려요.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대장동과 관련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초과이익 환수랄지 공무지침이랄지 개발 1처장을 하면서 김문 씨가 주도적으로 한 거거든요. 그래서 보고서도 써서 내고 더구나 성남시장으로 출마하기 전부터 알고 있었던 사이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모를 수가 있을까요? 이건 맞죠. 가까운 사이가 아니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건 주관적인 거지만 네. 모르는 사이였다, 모른다는 얘기는 이건 주관적인, 객관적인 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이제 법리적으로 이게 과연
허위사실 공표가 되냐 안 되냐에 있어서는 유죄 무죄가 나눠질 수 있지만 모른다고 이 얘기한 것은 정말로 허위사실이 맞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유 전 본부장 입장에서는 새로운 증거나 이런 거는 이제 필요는 없는 그런 그 단계인가요? 아마 더 이상 증거 뭔 필요가 있을까요? 근데 아마 이제 검찰이 이것도 사실 모른다 안 한다는 간다는 건데 경찰에서 수사를 굉장히 많이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수사 기록이 엄청나다고 하잖아요. 네. 그런 걸 보면 유동규의 진술 말고도 다른 증거들이 이제 검찰이 가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승희 오늘 이재명 대표가 법정에 출석할 때 무슨 소란이 좀 있었던 모양이에요? 네, 뭐 사실 저는 이런 부분들 물론 마음이 착잡할 수 있고 나와 생각이 다른 분이 싫을 수는 있는데 그거는 어떤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지금 이제 영상에 나오지만 갑자기 그 라인 안으로 들어가서 뒤에 있는 80대 남성이 계란 2개를 들고 그걸 던지는 지금 상황이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발생을 하는 게 이제 계란을 던지는 예, 모습이군요. 계란을 던졌습니다. 사실 저렇게 들어가서 계란을 던지면 멀리서 던졌다 할지라도 저 행위가 맞지 않았다 할지라도 형법상의 신체의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가 되어서 저게 폭행죄가 성립될 수가 있는 부분들이 처벌이 있거든요. 가능한 부분인가요? 예, 가능한 부분이라서 생각이 다른 건 분명히 자기 자신의 의사를 밝힐 수는 있지만 폭력적인 행사로 저렇게 하시는 거는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민지숙 기자. 아까 이제 우리가 유동규 전 본부장은 영상으로 봤고 이재명 대표는 좀 어때요? 이 재판을 할 때 좀 뭐 말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어때요, 좀? 네, 법정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았죠. 이 법정 안에서도 변호인이 이야기를 이어갔는데 오전 재판에서는 이 패키지 여행에서 사진을 같이 찍었다고 친하다고 보는 건 억지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 고 김문기 처장과 가까운 사이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한 건데요. 또 검찰이 제시한 이 호주 출장에서의 사진 이 내용에 대해서 같은 프레임에 있다고 가까운 사이라고 볼 수는 없다. 또 이른바 이 사진이 조작됐다라는 주장을 재차 반복했습니다. 이 앞서 국민의힘이 공개한 사진에는 이재명 대표와 4명 관계자의 사진만 따로 떼어져 있다. 이게 편집이 된 거다라는 건데요. 이재명 대표는 이날 골프를 치지도 않았고 이 해당 사진 바깥에 있는 수많은 다른 관계자들이 함께 사진에 찍혔다. 이런 사실관계를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사진 말고요. 다른 사진이 또 공개된 모양이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열리는 이 선거법 재판을 하루 앞두고 어제 이 국민의힘 소속 이기인 경기도 의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 관련된 사진들을 자신의 SNS에 올렸습니다. 이 고 김문기 처장과 함께 찍힌 사진들이었는데요. 2015년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표가 함께 호주, 뉴질랜드 출장을 갔을 때 촬영된 사진 여러 개가 다시 올라왔습니다. 또 성남도시개발공사 출범식 단체 사진도 올라왔고 여기에 이 카메라를 들고 있는 게 고 김문기 전 처장인데 이재명 시장 당시 시장이 이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는 대로 찍힌 사진도 함께 공개가 됐습니다. 조윤선 변호사, 우리가 조금 전에 김광산 변호사를 통해서 유동규 전 본부장 측의 뭐 이런 작전이라든지 이런 건 들어봤어요, 입장은. 자, 그러면 반대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이 몰랐다는 걸 어쨌든 입증을 해야 되잖아요. 이거 입증하기 위해서는 뭘 어떻게 좀 해야 돼요, 보면? 우선 몰랐다는 걸 입증하는 것은 굉장히 쉬운 방법이 아니죠. 그렇죠. 형사법에서는 모든 입증 책임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검사가 이재명 대표가 그 당시에 허위 사실을 공표했는지를 입증을 해야겠죠. 근데 특정인을 알고 모르고는 굉장히 주관적인 부분입니다. 네.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과연 이재명 대표가 진짜 알았는지 몰랐는지를 지금 나와 있는 그러한 증거들로 과연 어느 정도 입증이 된다고 할 수 있을지 좀 저는 의문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설령 또 입증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죄명 자체가 허위 사실 공표죄입니다. 이것이 유죄가 나오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실을 공표를 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그런 의도가 있어야 된다고 볼 수 있는데 과연 그러한 죄가 성립이 될까? 그렇다면 과연 검찰이 이러한 수사와 기소가 과연 무리하지 않다라고 볼 수 있는가? 그런 의문이 남을 수 있다고 할 수 있죠. 자, 어쨌든 이 재판 어떻게 진행되는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하나만 더 좀 짚어보겠습니다. 승재현 의원. 네네. 왜 우리 저번에 이재명 대표 부모님 묘소 훼손된 일 있었잖아요. 네네. 그런데 거기 이제 그때 보니까 이제 누가 구멍 뚫어놓고 돌 이렇게 집어넣는데 이거 돌에 무슨 글씨 써 있는지 이거 감정 결과가 나왔다면서요? 국가수에서 이제 감정을 확인했는데 제일 처음에 그게 뒷자가 안 보였어요. 그래서 언론에서 그게 살자, 사람 죽이는 살자가 아니었느냐 이런 어떤 내용들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세 글자인데 이제 앞에 생자하고 명자는 알았는데 생자, 뒷자를 명자는 몰랐죠. 봤는데 마지막 자가 이제 살자라는 느낌이 있어서 많은 갑론을박이 있었는데 정확하게 뭐 국가수의 감정 확인으로 밝혀진 바로는 기운, 사람에게 기운을 불어넣을 수 있는
기자다. 그러면 세자다가 어떤 주술적으로 나쁜 의미가 아닐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부분과는 좀 다른 거 아니냐. 그리고 구멍이 3개가 있었는데 그 구멍 3개 중에 그 봉분 제일 앞에 있는 거는 그 어떤 그 종교 의식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뭘 꼽아 놓는 자리. 그러니까 기독교에서는 십자가를 앞에 놓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어떤 모습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그렇게 바라본다면 과연 이게 그 봉토를 훼손하거나 그런 어떤 손괴를 하는 의도로 그걸 했겠느냐라는 논의가 다시 한번 언론에서는 갑론을박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경찰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구멍을 팠는 게 형식적으로 앞에 있는 그거에 대한 종교의식이니까 논외로 치더라도 2개가 어떤 봉토를 훼손하는 그 부분이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해서 진행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러면 김광석 변호사, 이거 왜 그럴까? 보통 우리가 이제 이렇게 묘소 훼손하고 이러면 그 사람 잘 못 대라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경찰이 뭐 학자라든지 물어봤더니 이건 그렇게 나쁜 의도가 아니라고 했다고 하는데 왜 그랬을까요, 그러면? 이제 분묘의 훼손, 발굴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요. 이제 분묘를 완전히 없애려고 하는 경우. 그래서 발굴을 해서 거기에 있는 뭐 뼈나 그런 게 남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게 이제 해악을 끼치는 경우에 분묘 발굴 훼손죄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사실 뭐 구멍이 3개 있는데 이제 1개는 아마 종교 의식을 하면서 뭐 십자가를 꽂아놨다는 뭐 그런 언론 보도가 있고요. 나머지 구멍의 크기가 근데 사진을 봐서는 어쩔지 모르겠어요. 이게 과연 분묘 훼손의 정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이것도 약간 법리적으로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또 하나는 그 돌에 적힌 것이 생자가 적혀 있다는 거죠. 네네. 생은 사자의 반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거고, 명자는 또 밝을 명자단 말이에요. 그때 끝도 한자가 지금 원래는 죽을 살자라서 흉매에 관한 것이 아니었느냐, 그렇죠. 이런 얘기했었는데 이제 감정을 해보니까 그게 아니고 기운 기자라는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면 생명기, 생명의 기운이라는 뜻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훼손보다는 오히려 좀 좋은 의미가 아니냐. 그렇다고 한다면 뭐 물론 밝혀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어떤 이거 자체가 어쩌면 이재명 대표의 적대적 감정 가진 사람이 훼손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이재명 대표가 잘 되라고 또 이런 행위를 한 사람이 또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 수사 결과 안 나와서 그렇지만 이제 경찰이 수사하는데 조금 난항을 겪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혹시 나쁜 의도가 아니라면 요거는 처벌 수위는 좀 달라지나요? 나쁜 의도가 아니라면 이제 고의성이 없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훼손의 정도, 구멍을 판 정도가 분묘 발굴이나 훼손 정도에 볼 수 있느냐, 그 부분에 따라서 죄가 되고 안 되고가 결정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얘기까지 해봤고요.